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한 첫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 도내 주요 도로와 관광지는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됐지만 오후 늦게 점차 풀렸고 KTX 강릉역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동해안 주요 호텔과 리조트 등은 거의 만실을 기록한 가운데 강릉 경포와 안모 커피거리 등 주요 관광지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았고 강릉 중앙시장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에는 각종 먹거리를 구입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도로는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조기 폐광 관련 예산 160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석탄공사 노조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7조 원 가운데 조기 폐광 관련 예산 16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 조기 폐광하기로 잠정 합의한 전남 화순강업소 광부와 직원 290여 명에게 지급할 퇴직보상비 면목입니다. 그러나 조기 폐광 논의 과정에서 석공노조가 정부에 요구했던 퇴직보상비 증액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공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기능직 직군의 퇴직보상 규모 확대입니다. 지금은 직무 성격에 따라 퇴직보상비 규모가 차이 나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전체 급여 대비 65%가량을 보상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달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최소한의 어느 보상 관계에 대해서 어느 그 시기는 기준적으로 공평해야 되지 않냐. 지자체들도 비상입니다. 산업부와 협의한 조기 폐광 지역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은 대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광업소 부지 매입비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태백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심사 때 조기 폐광 지역 지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폐광한다고 하면 3만 명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우리 화순군과 삼척시와 함께 반드시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조사정이 잠정 합의한 조기 폐광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폐광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해 노조와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 부담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지원책 확대와 국제 정세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식료품과 가정용품 등 458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 거래되는 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5.7%, 생산자 물가지수는 9.2% 올라 최근 10여 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는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500조 원, 중국이 1,404조 원, 일본이 2,600조 원, 우리나라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만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기자 다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크게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속초와 고성 등 여러 시군들이 여전히 돈을 풀고 있거나 풀 계획입니다. 시군마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지원금이라 그래서 웬만한 시군 18개씩은 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가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재정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경제 갈등 등으로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과 반도체, 원유 등의 공급망이 무너진 것도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소맥분과 사료를 생산하는 국내 한 기업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이 올랐고 달러 강세로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단가가 올랐다고 명시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선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8에서 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결국 정부가 효율적인 통화정책,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조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나흘 연속 2,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1,458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 강릉 143명, 속초 56명, 동해 89명, 삼척 50명, 양양 44명, 태백 39명, 고성 22명, 정선 21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999명입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6%, 강원도민 4차 백신 접종률은 17.5%입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강원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려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보름달이 뜨는 시간은 동해 삼척 태백 오후 6시 55분, 강릉 6시 57분, 속초 양양 6시 58분, 고성 6시 59분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날씨누리에서 전국 달맞이 명소에 대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선 강릉 경포대와 양양 낙산사, 설악산 대청봉, 속초 청초 유원지 등 7곳의 기상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을 위한 야시장을 엽니다. 태백시가 마련한 황부자 며느리 야시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버스킹을 비롯한 하루 20차례 이상의 추석맞이 특별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올해 물길 따라 행복 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야시장 행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행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내 1,177곳의 학교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강원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교육도서관 주차장을 종일 개방하고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강원지방기상청, 동북지방통계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합니다. 지역별로 해수욕장 유료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도 1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공유누리나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 지역화폐인 강릉페이의 10% 캐시백 혜택 기간이 당초 8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됩니다. 강릉시는 매월 30만 원 결제 금액 한도에서 오는 10월까지는 10% 캐시백 혜택을 지급하고 11월과 12월은 6%로 혜택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국비 지원액이 소진되는 10월 이후부터는 캐시백 규모가 감소하게 되며 내년에도 10일을 투입해 일정 금액의 강릉페이의 캐시백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동해 묵호항에 수산물 유통 인프라가 추가 구축됩니다. 동해시는 11월까지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 모두 2억 8천만 원을 들여 묵호항 얼음 생산 자동화 시스템과 활어차 해수 공급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묵호항 수산물 판매 시장에는 모두 60여 곳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과 피서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수산물 판매를 위한 추가 시설이 설치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장한 2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